네, 17강부터 이제 파트 2 데이터의 생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수식이고요. 수식 종류, 연산자 종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이란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수식을 알고 계세요. 다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사칙 연산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수식의 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엑셀은 모든 셀에서 전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셀에서 전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정의하면은 셀에 입력하는 계산식입니다. 이제 수식을 셀에 입력하고 실행시키면 엑셀은 전자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출력해 줍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서 엔터를 쳐서 실행시키면 전자 계산을 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죠. 전자 계산에는 이제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산술 연산을 사칙 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을 비교 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용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좀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산술 연산이 사칙 연산보다 더 큰 개념이거든요. 또 논리 연산이 비교 연산보다 더 큰 개념이지만 산술 연산을 사칙 연산, 논리 연산을 비교 연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수식의 종류입니다. 수식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칙 연산, 두 번째는 비교 수식, 세 번째는 함수식, 네 번째는 혼합 수식. 첫 번째 사칙 수식은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사칙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로 작성하는 수식을 말합니다. 사칙 연산을 수행해서 이제 그 결과값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 수식은 비교 연산자로 작성하는 수식을 말합니다. 비교 연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가 참이면, 맞으면 true라는 논리값을 출력하고 그 결과가 거짓이면, 틀리면 false라는 논리값을 출력해 줍니다.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봐보죠. 예를 들어 그 5는 크다, 10보다. 자,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만약에 맞는 말이면은 엑셀은 이것을 비교 연산해서 true라고 출력할 겁니다. 이 비교 수식이 엑셀이 판단해서 이게 틀리면 false라고 출력할 것입니다. 한번 보죠. 엑셀은 false라고 출력했습니다. 비교 수식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true 하는 false.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함수식입니다. 함수식은 함수와 함수가 필요로 하는 인수로 작성하는 수식입니다. 함수식에 따라 엑셀은 전자계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값을 출력해 줍니다. 함수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단일 함수식과 부자 함수식이 있습니다. 단일 함수식은 함수 하나만 사용하는 함수식이고 부자 함수식은 여러 개의 함수를 부모, 자식 관계로 중첩해서 사용하는 함수식입니다. 이것도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죠. 제가 밑에 가서 심플한 예제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합수식은 요 사칙수식, 비교수식, 함수식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한 형태를 혼합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연산자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연산자를 정의하면은 연산자는 수식에서 약속된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 기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칙 연산자, 비교 연산자, 참조 연산자, 문자 연산자. 자, 사칙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다 아시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엑셀에서는 그 곱셈을 그 키보드에 이 별표 표시를 에스터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 기호를 사용하고요. 또 나눗셈 할 때는 그 이 기호를 슬래시라고 부르잖아요. 이 슬래시 기호를 사용합니다.
제가 옆에 이제 기능을 써놨죠. 연산자의 좌변값과 우변값을 더한 결과값을 출력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왜 써놨냐면은 연산자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할 때는 항상 연산자 기준으로 좌변값이 있어야 되고 연산자 기준으로 우변값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밑에 비교 연산자도 마찬가지인데 비교 연산자 좌측에 좌변값이 있어야 되고 비교 연산자 기준으로 우측에 우변값이 있어야 합니다. 꼭 이 틀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는 연산자의 좌변값, 연산자의 좌변값에서 우변값을 뺀 결과값을 출력해 주는 거고, 에스터리스크 슬래시는 따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가죠. 비교 연산자로 가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개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두 개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은 비교 연산자의 좌변에 놓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비교 연산자의 우변에 놓이겠죠. 비교 연산자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요 기호는 이제 명칭을 크다라고 하십시오. 크다입니다. 연산자의 좌변값이 우변값보다 큰지 판단하여 참이면 true를, 거짓이면 false를 출력합니다. 좌변값이 크다, 우변값보다. 이게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다음은 좌변값이 작다, 우변값보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자, 다음은 같다, 연산자입니다. 우리 등호라고 부르죠, 보통. 좌변 값과 우변 값이 같다. 그러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출력하죠, 엑셀은. 그 다음에 다음은 좌변 값이 크거나 같다. 우변 값과 비교해서. 자,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보통 이런 걸 갖다가 이상이다 라고 하죠. 좌변 값이 우변 값 이상이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죠. 다음은 작거나 같답니다. 자, 좌변 값이 작다, 같다, 우변 값과 비교해서 이런 거를 무엇 이하이면 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좌변 값이 우변 값 이하이다. 이게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죠. 마지막으로 같지 않답니다. 좌변 값과 우변 값이 비교했을 때 같지 않으면 그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true를 출력하고 틀리면 false를 출력하는 거죠. 요 기호가 요거는 뭔지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지만 요거는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나 중학교 때 나 고등학교 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 사용하면은 헷갈립니다. 근데 이 비교 연산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함수를 배울 때 요 비교 연산자를 자유롭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함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머리 아파, 좀 불편하죠. 뇌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하지만 요거를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 머리에 싹 들어갈 수 있도록 if 함수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조 연산자입니다. 엑셀은 이제 항상 수식을 작성할 때 다른 셀에 있는 값을 참조하거든요. 이제 그때 사용되는 거를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계산 기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참조하는 겁니다. 자, 요 표시를 콜론이라고 하고 요 표시를 쉼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느 때 사용하느냐? 이제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 할까요? 공간이 있긴 있네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카운타 함수는 이제 여기 옆에 나와 있죠. 범위에서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요걸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다시 그냥 됐습니다. 좀 연속적으로 돼서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
두 셀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함수식에 보십시오. 가운데에 콜론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C46부터 C47 셀을 참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참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두 개다라는 이제 값이 나오죠.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쉼표인데, 쉼표는 이제 그 함수에는 바로 이제 이어서 함수편에서 배울 건데, 그 함수식 안에 여러 개의 인수가 들어가거든요. 그 인수들을 구분할 때 쉼표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함수편에서 이제 설명 들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 연산자입니다. 예, 문자 연산자도 있습니다. 각각 다른 셀에 입력된 텍스트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함수식을 사용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셀에 있는 텍스트를 연결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거죠. 자, 여기다가 등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참조하고, 이제 여기서 앰퍼샌드, 이 문자 연산자 이름이 앰퍼샌드거든요. 키보드에 앰퍼샌드 7자 위에 있는 거,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요 셀을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텍스트가 연결됩니다. 요 앰퍼샌드라는 문자 연산자로. 자,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연산자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칙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교 연산자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 문자 연산자는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죠.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데이터 타입입니다. 제가 파트 1 데이터 입력에 관련돼서 배울 때 제가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 수식 데이터, 특수문자 데이터, 한자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6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요 수식 데이터는 나중에 그 파트 2에서 설명드릴 거다라고 뒤로 넘겼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 강의부터 쭉 다루는 내용들이 모두 다 수식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라는 개념은 셀에 입력하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본 그러한 개념인데, 요 데이터의 타입이라는 것은 뭐냐? 데이터 타입은 뭐냐? 이제 수식을 전제하고 수식이 참조하는 데이터, 수식 실행의 결과값으로 출력되는 데이터, 요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수치형 데이터, 두 번째는 텍스트형 데이터, 세 번째는 논리형 데이터입니다. 예, 이렇게 수치형 데이터는 숫자, 날짜, 시간, 수치로 된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이 수치형 데이터의 특징은 표시 형식이 뭔지 기억나시죠? 표시 형식이 오른쪽 맞춤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형 데이터는 이렇게 문자,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데이터, 또 숫자와 이렇게 특수기호가 결합된 데이터 같은 것을 텍스트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텍스트형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 이 데이터가 왼쪽에 맞춤되어집니다. 그리고 논리값형 데이터. 저희가 위에서 잠깐 해봤죠? 수식을, 비교 수식을 입력했을 때 수식을 실행시키면, 엔터를 누르면 엑셀이 판단합니다. 수식이 참이면 맞으면 true, 수식이 틀리면 false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값은 가운데 맞춤되어집니다. 자, 제가 여기서 소문자로 true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가운데 정렬됩니다. 여긴 좀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true라고 쳐도 가운데 정렬돼요. 요거를 갖다가 논리값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엑셀은. 이 true를 입력하면 이건 논리값이야. 그래서 그 셀에 가운데에 맞춤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운 내용이 다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 문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지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칙 연산자로 사칙 수식을 작성하여 사칙 연산을 해볼 거고, 비교 연산자로 비교 수식을 작성하여 비교 연산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함수가 필요로 하는 인수로 함수식을 작성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해 볼 겁니다. 그리고 사칙 수식과 함수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혼합 수식을 작성해서 결과값을 출력해 볼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간단하게 요거 해볼게요. 자, 사칙 수식입니다. 요 값을 참조해서 더하기로 해보죠.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참조.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요렇게 결과값이 출력되죠. 사칙 연산자로 사칙 수식을 작성해서 사칙 연산을 해서 결과값을 얻어냈습니다. 다음은 비교 수식입니다. 옆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수식을 간단하게 작성해 볼게요. 예, 이 셀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크다 비교 연산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셀을 참조하고요. 그러면 15는 크다 20보다 이러한 비교 수식이거든요. 요거를 실행시키면 엑셀은 판단해서 폴스야 라고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폴스 값은 이렇게 가운데에 맞춤되어지죠. 다음은 이제 단일 함수식입니다. 함수를 하나 사용하는 건데 간단하게 sum 함수를 해보죠. sum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가운데 보면 콜론이 있죠. 참조 연산자죠. 자, 그럼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죠. 근데 여러 개의 함수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부자 함수식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이 두 수를 합한 값이 70을 초과하면 70 초과라고 표시하고, 70을 초과하지 않으면 70 미만이라고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약간 억지로 만든 함수식인데, 이때는 이제 if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if 함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구할 것은 두 수를 합한 거거든요. sum 함수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식 함수로서 이제 if 함수는 부모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sum 함수를 이렇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합계가 70을 초과하면 70보다 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70 초과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70 미만이라고 출력해라. 엑셀로 판단해서.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수를 합한 건 70 초과하죠. 이런 것이 그 함수를 부모 함수와 자식 함수 관계로, if 함수가 부모 함수였고 sum 함수가 자식 함수였죠. 이러한 관계로 여러 개의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을 부자 함수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혼합 수식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두 함수를 일단, 이것도 좀 약간 어거지로 만든 건데요. 일단 여기서도 sum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집어넣는, 사칙 수식을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되면은 함수식과 사칙 수식이 같이 사용된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95에서 10 빼니까 85가 되겠죠. 이렇게 다소 헷갈리는 개념들을 제가 예제로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